안녕하십니까. 올해로 저는 100세를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참 묘하더군요. 젊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성취와 통장의 숫자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막상 노년의 문턱을 지나 100년의 시간을 견뎌보니 우리 삶을 결정짓는 것은 아주 사소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집 어딘가에 숨어 있는, 하지만 여러분의 복과 재운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그 한 구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노후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화려한 재테크 비법 대신 그분들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묻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가장 어둡고 물건이 쌓여있는 그곳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요. 사람들은 의아해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과 집안 구석의 먼지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물은 단순히 밖에서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안에는 그 재물이 보이지 못하고 새어나가게 하거나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게 가로막는 독 같은 공간이 반드시 하나씩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보았던 우리네 전통 한옥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선조들은 집을 지을 때 비움의 미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당을 비우고 방을 비워야 비로소 좋은 기운이 드나든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의 집은 어떻습니까? 쉰이 넘고 예순이 되어도 무언가를 버리지 못해 집안 구석구석을 과거의 유물들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언젠가 쓰겠지라는 마음으로 아무렇게나 쌓아둔 그늘진 구석, 바로 그곳이 문제입니다. 그곳에 쌓인 것은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련이고 정체된 시간이며 결국은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탁한 에너지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며 수많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종말을 지켜보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점은 노년에 급격히 가난해지거나 마음의 병을 얻는 사람들의 집에는 공통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죽은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신발장의 구석, 혹은 주방 한편에 눌어붙은 기름때와 함께 방치된 오래된 물건들 말입니다. 그것은 재물이 들어오려다가도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악취 나는 책과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지저분한 것이라 치부하겠지만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집안의 그늘진 구석을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고통의 굴레를 짊어지고 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음이 번잡하면 주변이 어지러워지고 주변이 어지러우면 결코 맑은 정신으로 돈을 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아주 예민한 생물과 같아서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주인의 품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제 집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구석구석 곰팡이 핀 과거를 방치하고 있다면 어떤 재물이 그곳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몸소 겪고 지켜본 삶의 이치이자 질서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익숙해서 참아보지 못했던 그늘진 한 구석, 이제는 그곳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왜 그토록 이 죽은 공간에 집착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재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중에 쓰겠지 하며 무심코 물건을 밀어넣는 그늘진 구석을 저는 기억의 감옥이라 부르곤 합니다. 보통 안방 구석의 낡은 서랍장 위나 베란다 한편, 혹은 침대 밑 같은 곳들이지요. 그곳에는 10년 전 입었던
유행 지난 옷가지부터 작동하지 않는 오래된 가전제품,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방치해둔 선물들이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단순히 물건이라 생각하시겠지만 100년의 세월을 살아온 노학자의 눈에는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무거운 모래주머니처럼 보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빈 공간이 있어야 흘러들어오고 맑은 곳이어야 머무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집안의 한 구석이 이토록 정체된 물건들로 꽉 막혀 있으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젊은 시절 꽤 큰 사업을 하며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가면서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지요. 그분의 댁을 방문했을 때 저는 단번에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은 화려했으나 보이지 않는 방 구석구석마다 버리지 못한 옛 서류더미와 낡은 집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어 현재의 흐름을 받아들일 공간을 스스로 없애버린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공간을 닮아갑니다. 구석에 쌓인 먼지와 잡동사니는 우리 뇌에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너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 너는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핍의 심리를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근저에는 나중에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이 깔려 있습니다. 풍요로운 마음이 아니라 부족함에 대한 공포가 그 물건들을 붙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불안함이 담긴 물건들이 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때 진짜 재우는 우리를 비켜갑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유독 아끼는 마음이 강합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통과해온 세대에게는 무엇 하나 버리는 것이 죄악처럼 느껴졌을 테지요. 저 또한 그 시절을 살았기에 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가난했던 기억이 현재의 평안을 방해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낡고 해진 것들을 구석에 쌓아두는 행위는 스스로를 낡은 인생으로 규정짓는 일입니다. 돈은 생기고 밝은 에너지를 좋아합니다. 어둡고 눅눅한 곳에 방치된 물건들은 그 자체로 탁한 기운을 내뿜으며 여러분의 의욕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특히 쉰이 넘은 나이라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인생의 수확을 정리하고 씨앗을 고르는 시기이지 아무 잡초나 창고에 가득 채우는 시기가 아닙니다. 구석에 박혀있는 그 물건들이 과연 여러분의 품위를 높여주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 고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들어온 복이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구석은 그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의 행운이 찾아와 머물 수 있는 준비된 자리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만났던 한 현자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에 죽은 물건이 많으면 산 사람의 기운이 꺾이는 법이다 라고 말이죠. 구석에 처박혀 있는 물건들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죽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집안의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고 앉아 주인의 기운을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재물이 순탄하게 들어오겠습니까? 이제는 그 기억의 감옥에서 물건들을 해방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물건을 버리는 행위를 넘어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필리를 틀고 있는 불안과 빈곤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습니다.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느 한 구석이 막혀 있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마음속 어딘가에도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있음을 뜻합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곁에서 지켜본 결과 삶이 고단하고 경제적으로 자꾸만 꼬이는 사람들은 대개 그 마음의 상처를 집안 구석에 물건으로 투영하고 있더군요. 이것은 단순한 정리정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처와 고독 그리고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50살, 60살이 되면 우리는 누구나 가슴속에 멍 하나쯤은 안고 삽니다. 자식에게 서운했던 기억,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물러날 때의 상실감,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작아지는 자신에 대한 원망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상하게도 물건에 집착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사 모았던 비싼 옷들, 혹은 예전에 내가 이만큼 잘 나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낡은 서류와 훈장들 같은 것들을 구석에 켜켜이 쌓아두지요. 그 구석은 사실 여러분의 아픈 자아를 숨겨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으로 집안 구석을 채우면 채울수록 그 공간은 여러분의 기운을 북돋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탁한 기운이 고인 구석은 마치 썩은 물과 같아서 그 근처에만 가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력이 쇠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자꾸만 기운이 달린다고 느낀다면 혹시 내 주변에 나를 지치게 만드는 과거의 잔해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재물은 생동감 넘치는 곳으로 흘러가는데 주인이 기운이 없어 축 처져 있다면 재물인들 그 곁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특히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때 사람들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건이 나를 채워줄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평생 학문과 인생을 공부하며 깨달은 것은 진정한 풍요는 채움이 아니라 조화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구석에 쌓인 물건들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를 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려는 의지를 조용히 꺾어 놓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방치된 물건들 사이에 자신을 가두고 있다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는 법입니다. 주인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 주변을 맑게 가꾸고 자신의 공간을 정성껏 보살피는 사람에게는 돈도 기분 좋게 찾아옵니다. 반대로 내가 이 나이에 정리는 해서 뭐하나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대충 살지 않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구석을 방치하는 사람에게는 가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게 됩니다. 그것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가 이미 빈곤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경제적 빈곤이나 삶의 고통은 때로 우리에게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집안 구석입니다. 그곳을 바라볼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외면하고 싶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나를 이 어두운 곳에서 꺼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다시금 빛나길 원한다면 먼저 그늘진 구석에 숨겨둔 자신의 아픔과 대면해야 합니다. 물건을 하나씩 드러내며 그 속에 깃든 슬픔과 미련을 함께 닦아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탁한 기운을 걷어내고 재운이 머물 수 있는 맑고 평안한 공간으로 집을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곧 창고를 채우는 길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외면해왔던 집안의 어두운 구석을
어떻게 밝히고 그곳에 재운과 평안이 깃들게 할지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00년의 삶을 통해 제가 깨달은 변화의 핵심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덜어내는 정성에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귀하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기한이 지난 인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구석에 박혀있는 물건들 중 3년 이상 여러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명을 다한 것들입니다. 특히 고장난 시계, 짝을 잃은 그릇, 누렇게 변한 오래된 신문이나 서류 뭉치들은 재물의 흐름을 막는 1등 공신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릴 때는 아까워하는 마음 대신 그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다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미련 없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물건이 나간 빈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이 현관을 복이 들어오는 입구라 하여 늘 정갈하게 관리했던 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 구석에 신지 않는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우산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다면 어떤 행운이 그 집 문을 두드리고 싶겠습니까? 신발은 신을 것만 내어두고 나머지는 신발장 안으로 보이지 않게 넣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현관 바닥을 맑은 물로 닦아내며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정화해야 합니다. 재물은 깨끗하고 밝은 곳을 좋아하며 주인의 부지런한 손길이 닿은 곳에 머물기를 즐깁니다. 특히 주방 구석에 쌓인 이가 나간 접시나 쓰지 않는 오래된 냄비들도 단호하게 정리하십시오.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정체된 물건들로 가득하면 가족의 생동감이 사라지고 경제적인 흐름도 막히게 됩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할까봐 라는 생각은 여러분을 가난의 습관에 묶어두는 쇠사슬과 같습니다.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몇 가지 물건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내는 지혜로운 이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아끼는 것 또한 공간을 정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집안 구석을 청소할 때 불평이나 한숨을 내뱉기보다는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정성을 다하십시오. 물건을 닦는 행위는 곧 내 마음의 때를 닦는 과정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오히려 조용히 집안 구석을 정리해 보십시오. 손을 움직여 주변을 정돈하다 보면 어지러웠던 생각들이 가라앉고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맑은 정신이 결국 올바른 판단력을 만들고 그것이 곧 재물을 지키고 키우는 힘이 됩니다. 50살 이후에 삶은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신비를 경험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낡은 물건들을 걷어낸 그 빈자리에 따뜻한 햇볕이 들게 하고 신선한 공기가 통하게 하십시오. 작은 화분 하나를 두어 생기를 불어넣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꾼 공간은 여러분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며 그 안도감은 곧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공간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으며 자연스럽게 부와 명예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리가 단 한 번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매일 조금씩 마치 매일 아침 세수를 하듯 여러분의 공간을 살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을 풍요롭고 단단하게 다지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비움의 끝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정한 평안과 100세 인생이 전하는 마지막 당부를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오며 제가 깨달은 삶의 가장 큰 비밀은 행복과 풍요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꺼이 놓아주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집안의 어두운 구석을 살피고 그곳에 쌓인 낡은 미련들을 덜어내는 과정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깨끗이 치우는 청소의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성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정돈된 그 자리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비워진 구석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그곳에는 이제 막 통하기 시작한 맑은 바람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따스한 햇살이 머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꽉 막힌 창고에는 금전이 들어와도 곧 상하고 말지만 비워진 공간에는 복의 씨앗이 날아와 싹을 틔우게 됩니다. 50살을 넘기고 100세를 향해 가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자산은 많은 물건이 아니라 언제든 새로운 복을 담을 수 있는 여백입니다. 인생의 항원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젊음도 재물도 자식도 내 곁에 영원히 묶어두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들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손을 펴고 주변을 맑게 비울 때 진정한 평안과 풍요가 찾아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지혜로운 노인들은 하나같이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화려한 가구는 없었으나 구석구석 주인의 정성과 맑은 기운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들은 부족함 속에서도 늘 베풀 줄 알았고 그 배천이 다시 더 큰 풍요로 돌아오는 선순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집안의 가장 외진 구석으로 가서 그곳을 환하게 밝혀주십시오.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리고 남겨야 할 것은 정성껏 닦아 제자리에 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내 집안의 구석이 나를 대신해 울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집이 평안해야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비로소 복이 깃드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100년을 살며 배운 가장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비움의 미학에서 완성됩니다. 낡은 옷가지와 쓸모없는 욕심을 버린 자리에 자애로운 마음과 지혜를 채우십시오.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를 바라기보다 내 공간을 스스로 대접하며 그 안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정갈하게 정리된 거실을 마주하고 구석까지 맑은 기운이 감도는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인생 최고의 사치이자 부유함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가난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며 시련이 닥쳐도 금방 털고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과거의 자네들의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구석진 곳의 먼지를 털어내듯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인 불안과 후회도 함께 털어버리십시오. 밝아진 집안 구석만큼이나 여러분의 앞날도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재물은 그 빛을 따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집 구석구석에 깃든 그 맑은 정적이 여러분의 노년을 가장 풍요로운 축제로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비우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온전한 당신의 인생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100년을 산 도학자가 전하는 인생의 작은 지혜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넉넉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